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여행 다니듯이 보내드리는 세계경제 일주. 오늘은 대표적인 두 도시국가 홍콩과 싱가포르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홍콩 국제공항 당국이 우리 한국 여행객들에게요 무료 왕복 항공권을 무려 24,000장이나 나눠줬다고 해요. 홍콩으로 여행 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 왔으면 무료 항공권까지 나눠주면서 그랬는지. 그래서 그런지 올해 4월 홍콩 여행객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호주에서는요 오히려 이 홍콩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발령을 했어요. 왜냐? 올해 3월에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발효가 됐거든요. 근데 이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홍콩에 또는 중국의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그러면 이제 억류하거나 처벌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가 해를 준 것이냐, 간첩행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워낙 모호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난다. 무슨 행동을 했냐에 따라서 이 중국에 대한 반역죄가 될 수도 있고 기밀 누설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얼마든지 홍콩에 가서 잡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호주에서 지금 그런 주의보를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홍콩 당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모함이다, 그건 잘못된 거다라면서 홍콩이 이제 펄쩍 뛰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가보안법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게 나중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세계 사람들의 이 홍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홍콩 안에 살고 있는 홍콩 주민들도 자기 나라 체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달라져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도 매우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반면에 이 홍콩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도시국가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데가 싱가포르잖아요. 이 싱가포르는 홍콩과 달리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을 보면 정말 대조적인데요. 두 나라는 비슷비슷한 나라였거든요, 소득이. 근데 2022년 현재 비교를 해보면요. 싱가포르가 1인당 83,000달러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내수라고 하는 건 전혀 존재도 하지 않는 그 조그만 나라가 1인당 소득이 83,000달러가 됐어요. 홍콩은 얼마냐? 49,000달러입니다. 그런데 1996년,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인 거죠. 네, 97년에 반환이 됐으니까 요 무렵에 1인당 소득이 두 나라가 어땠냐면 홍콩이 25,000, 싱가포르이 26,000이었어요. 둘이 똑같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싱가포르는 높아지고 홍콩은 주춤하고 있고 이런 거죠. 네. 근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두 나라 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던 거죠. 1960년 당시를 비교를 해보면 두 나라, 홍콩이든 싱가포르든 다 1인당 소득이 400달러였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의 소득이 1인당 3,0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던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나라 다 고도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96년 그 무렵만 하더라도 이제 25,000달러, 26,000달러 그 정도 수준까지 치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둘이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는 두 나라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싱가포르이 홍콩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제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홍콩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요,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다국적 기업, 외국인들 이런 존재들이 홍콩을 떠나고 있어요. 2023년 현재 싱가포르에 아시아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 수 이게 4,200개거든요. 싱가포르에 다국적 기업 본부가 4,200개가 있는 거예요. 홍콩은 얼마냐? 1,336이더라고요. 이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특히 2019년 이후에 홍콩에 있는 다국적 기업 숫자가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중국 전역이 다 철저한 봉쇄로 일관을 했잖아요. 근데 홍콩도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정책이 똑같이 적용이 됐던 거고 그러면서 홍콩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외국인들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외국 기업들 다 떠나게 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 동안 홍콩을 떠난 외국인 전문가 숫자 20만 명이나 된대요. 네. 그런데 반면에 싱가포르는 오히려 외국인 체류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2년 한 해만 하더라도 외국인 체류자 숫자가 16%나 증가를 했대요. 싱가포르에서는.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외국인들이 떠나고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홍콩을 떠난 사람이 싱가포르로 다 들어가나?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는 거죠. 자, 외국인들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홍콩 사람들 자체도 홍콩을 떠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또 캐나다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람들이. 근데 물론 홍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콩의 인구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지는 않아요. 총 숫자로 보면. 그런데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중국 본토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본토 인구가 늘어나면서 홍콩 원래 살던 사람들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갭을 메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97년, 즉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홍콩이란 나라는 영국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었잖아요. 말하자면 홍콩이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였던 거죠. 그 영국의 식민지가 중국에 반환이 된 건데 그 이전까지는 이 홍콩이라는 나라는 철저한 국제도시,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화된 도시, 그게 바로 홍콩이었잖아요. 그런데 홍콩 사람들이 나가고 거기에 본토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 국가보안법 이런 게 되고 중국의 장악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 국제도시였던 글로벌 도시였던 이 홍콩이 이제 중국의 수많은 도시 중에 하나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본토인이 메우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홍콩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그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안정된 법이었던 것이죠. 홍콩의 사법체계는 영국의 보통법 체제를 그대로 가져왔죠. 뭐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왜 그 가발 쓰고 뭐 판사들이 그 법복 입고 그렇게 하면서 이 판결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이 보통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국회에서 법을 정하지를 않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내려온 그 확립된 판례들 있잖아요. 그 판례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법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잘 바뀌질 않아요. 그 법은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 우리나라 법들 지금 보면 뭐 국회가 맨날 법 바꾸고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법의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 보통법 체제라고 하는 것은 안 바뀌어요. 네. 현재 법관들이 옛날 법을 그대로 존중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안정된 법 체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법치 제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홍콩이라는 나라는 세금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또 규제 이것도 매우 작았고 이렇기 때문에 홍콩이라고 하는 도시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다가 본부를 두고 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중국이 여기를 장악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이 시위를 하더라도 그냥 그거 뭐 다 잡아 쳐놓고 이렇게 되면서 언제 잡혀갈지 알 수 없는 나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인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개방성도 급격하게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머물렀던 사람들, 또 그걸로 먹고 살았던 홍콩 내부의 홍콩 주민들,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업이 떠나고 인재가 떠나다가 보니까 경제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싱가포르는 그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심지어 외국인 유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입장,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덜 들어오게 해야겠다 하는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차이가 83,000달러 대 49,000달러라고 하는 이 소득의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냈다고 봐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홍콩이 쇠퇴하게 된 데는 이 샹하이나 셴젠 같은 중국의 산업 도시들이
홍콩이 그동안 해오던 그 일거리들을 가져간 거예요. 그것도 홍콩이 쇠퇴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홍콩에 있는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이라고 하는 이 대학의 교수 3명이 관련돼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물류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액입니다. 예. 그것을 도시간에 비교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빨간색은 홍콩, 하늘색은 샹하이, 초록색은 셴젠이에요. 그런데 이 셴젠과 샹하이의 물류 부문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이게 급격하게 팽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홍콩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셴젠하고 홍콩하고는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잖아요. 바로 지척이에요. 예, 두 도시는. 그런데 셴젠은 팽창하고 홍콩은 이렇게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홍콩이 해오던 역할을 셴젠이 상당 부분 가져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 규모 자체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홍콩, 샹하이, 셴젠, 또 닝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각 도시의 지역 총생산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 그러니까 1997년 이전의 홍콩, 여기 지역 총생산은요, 샹하이라든가 셴젠, 뭐 이런 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하지만 1997년 이 무렵부터 홍콩은 확연하게 눈에 띄도록 정체하고 있죠. 근데 샹하이, 셴젠은 급성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샹하이가 오히려 홍콩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경제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이 하던 역할을 샹하이, 셴젠 이런 데들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저는 홍콩의 이와 같은 모습, 이것은 중국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는 선진국 경제, 그 경제의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콩도 선진국 경제였잖아요.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쇠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 홍콩은 이미 그렇게 됐고, 만약에 대만이 중국 땅이 된다면 저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자, 우리나라. 저는 홍콩의 이 같은 모습은 우리 한국의 선택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오늘은 그 홍콩과 싱가포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